네, 안녕하십니까. 연수원 여신지도사 이현철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공장 기계기구 담보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장을 담보로 취득할 때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일괄 담보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그 일괄 담보 취득 대상의 소유자가 모두 그 동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그 기계기구의 경우에는 그 리스로 사용되어서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리스 업체인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경우에는 근저당에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더러 담보 가치가 과다평가되어서 혹은 담보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되어서 대출 취급에 상당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을 담보로 취득할 때는 공장, 토지, 건물, 기계기구를 그 일체를 공장 저당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일반 저당이 그 공장의 건물과 토지만 설정이 되는 반면에 그 공장의 건물과 토지에 기계기구를 근저당 목록에 추가해서 공장 저당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설정이 이미 일반 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토지 건물로 구성된 일반 저당에 기계기구 목록을 추가해서 공장 저당으로 변경 등기가 가능하니까 실무자분들은 공장 담보의 근저당 부분을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공장 저당으로 변경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근저당 설정 또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저당과 공장 저당의 그 경매 시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 배당 방법이 일반 저당과 공장 저당 경우에는 아주 판이합니다. 해서 그 채권 회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건물이 신축되거나 중축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존 담보 설정에 목록 추가를 하시거나 추가 근저당 설정 등으로 담보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공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다면 사실 담보 설정 없이 일괄 경매 가능한데, 만약에 공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틀린 경우에는, 만약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공장 용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경매를 신청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건물에 만약에 신축과 증축의 부분이 있다면 담보 취득 시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계기구는 기존 근저당 설정에 목록 추가로 담보 취득이 된다 하면 그 목록 추가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계기구 목록 추가 시 선순위와 후순위의 설정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채권 보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존 근저당 설정이 1순위라고 해서 그 기계기구 목록 추가분 또한 그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 설정 효력이 당연히 1순위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잘못된 판단이니까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공장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을 일괄해서 공장 근저당으로 설정해야 경매로 인한 배당 시 유리하게 됩니다. 그 배당 사례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례는 공장 용지, 건물, 기계기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담보물에 당행은 일반 근저당으로, 즉 공장 용지와 건물만 1순위로 24억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설정한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타행은 공장 근저당, 즉 대지, 건물,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공장 근저당으로 2순위로 12억 원이라는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근저당과 공장 근저당의 경매 배당 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공장 기계기구가 포함된 공장은, 이 공장 재단은 경매가 들어갈 때 그 경매의 어떤 그 낙찰에 의한 배당 방법이 전체 감정가 중에 해당 담보로 취득한 그 담보 구분의 감정가 비율을 낙찰가에 곱해줘서 배당 금액이 결정됩니다. 해당 케이스는 공장 용지, 건물, 그리고 기계기구로 합산한 감정가가 40억인데요. 당행은 공장 용지와 건물만 사실 일반 근저당으로 설정을 잡아놨기에 이 전체 공장 재단이 그 경매가 진행된 케이스라 하면 이 공장 재단 40억 중에 용지와 건물은 20억에 해당이 되어 비율을 봤을 때는 50%에 해당이 되죠. 그 50%만큼을 결국에는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배당 총액은 10억이 됩니다. 10억.
우리가 흔히 1순위이고 채권 최고액이 24억 원이라서 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의 낙찰가는 당연 저희가 1순위로 가져갈 걸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경매 배당은 틀리다는 겁니다. 특히 공장재단인 경우. 그지? 해서 반면에 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낙찰 금액은 1순위의 채권 최고액보다 작아서 배당받을 수 없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당행이 일반 근저당으로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 재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감정가 비율이 50%에 해당이 되어서 40억 중에 20억, 즉 전체 감정가 40억 중에 20억이면 50%라는 비율이 확정이 되어 낙찰가 중에 그 50%인 10억은 당행가 설정과 전혀 무관하여 이 기계기구에 대한 배율만큼은 본인들이 타행이 2순위로 그 배당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상당히 실무자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무적으로는 기계기구의 어떤 그런 그 경제적 가치, 감정 평가의 자체가 높든 낮든 일단 공장은 무조건 공장 근저당 운영하심을 1차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앞선 어떤 선임자에 의해서 진행되어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근저당 설정 또한 일반 근저당으로 확인된다 하면 그 즉시 기계기구의 어떤 그런 경제적 가치, 즉 법사가 당시에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가격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일차적으로 그 기존 그 일반 근저당에다 목록 추가를 해서 공장 근저당으로 일단 그 변경을 해 놓으시는 게 그 채권 보전을 위해서 좀 유리한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케이스마다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사례고요. 앞서 우리가 기계기구가 목록 추가될 때에 대한 유념사항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앞서 기존에 담보 취득해뒀던 일반 근저당의 공장이 그 실무자가 판단하여 공장 근저당으로 바꿔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계기구를 목록 추가한다 하더라도 그 설정 순위 자체는 최초의 일반 근저당으로 설정되는 그 날짜로 이 기계기구에 대한 그 근저당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목록 추가가 되는 그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약에 당행의 일반 근저당 설정 이후에 타행에서 공장 근저당 설정하고 나서 우리가 공장 기계를 활용하여 일반 근저당에 목록 추가하여 공장 근저당을 변경해 준다 하더라도 이 배당의 결과는 틀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계기구에 있는 공장은 애시당초 담보를 취득하는 그 어떤 순간을 고려할 때 공장 근저당으로 반드시 가급적이면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기계기구를 단독으로 담보 취득해서 대출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계약서로 양도담보 취득을 하거나 동산담보 취득 방법에 의해서 그 해당 그 동산을 등기하고 근담보 설정 계약서로 담보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양도담보로 기계기구만 단독 담보 취득할 때는 견지일 담보로 운영됨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보 취득 및 사업 관리에 관련된 유의사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유보부 기계기구의 담보 취득 방법인데, 사실 방법이라기보다는 소유권 유보부 기계기구는 사실 그 담보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소유권 유보부는 이제 그 공급자, 기계기구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차주 사이에 할부 매매 계약을 근거해서 기계기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천적으로 기계기구에 대한 기계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 기계기구에 대한 소유권이 그 차주에게 전부 다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 과거의 어떤 판례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놓은 건인데, 해서 당행이 담보 취득한 기구에 대해서 기계 제조 판매사로부터 소유권 유보부 할부 매매 계약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이제 그 우리가 최종적으로 채권 보전을 하고 채권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당연 우리 담보라고 가정을 하고 목록 추가를 해놓은 건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소유권 유보부 기계라서 이 소유권 자체가 타인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례로 인해서 채권 보전의 채권 회수의 어떤 예상 금액이 많이 틀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기구 금액이 이제 상당 금액에 상응하는 어떤 기계기구를 하면 담보 취득을 할 때 반드시 그 기계기구 제조사에게 혹은 판매사에게 이게 혹시나 소유권 유보부 기계가 아닌지, 할부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난중에 취득되는 기계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 확약서, 별도의 확약서를 판매업체에게 진고해서 담보 취득고자 하는 기계기구가 소유권 유보부 기계가 아니다, 즉
할부 매매 계약에 의한 기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으시고 지급해라는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주유소 물건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유기가 특히나 그 유류 공급 회사에서 주유기는 할부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소유권을 할부 매매 잔금이 다 치러지기 전까지는 유류 공급 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유소를 담보 취득할 때는 특히 주유소 담보 취득 시 기기구를 목록 추가에 공장 재단으로 운영하고자 공장 근저당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유류 공급 회사에게 해당 확약서를 통해서 할부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유보 기계기구가 아니라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급을 하시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리스 물건입니다. 이 리스 물건은 사실 이제 그 악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주가 이미 리스 계약을 통해서 기계기구를 조달해 놓고 그 이후에 바로 그 안착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가지고 시설 자금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착되기 전에 설치가 되기 전에 리스 계약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시설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도 상당한 주의를 요하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리스 물건을 확인하느냐? 해당 본문에서는 참고사항으로 상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에 리스로 지급 사실이 있다 하면 리스 목록을 증거해서 해당 시설대 대상 기계가 이미 리스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거나 혹은 결산서, 고전자산 명세서나 기기구 명세서, 감가상각 명세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는 크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뉘는데 금융리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할부금융과 유사한 개념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 금융리스 운용기간 동안에 할부처럼 이제 그 기계대금의 어떤 일정 부분을 리스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비유동자산으로 잡히게 되는 경우의 반면에 이제 그 여기서 설명하는 운용리스는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만 지불합니다. 이용료에 대한 어떤 비용만 지불하고 고정자산에 잡히거나 혹은 우리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미 기취득한 차주가 이미 그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어떤 담보 대출을 고려하는 사항이라 하면 기계기구 단독으로 담보가 들어오든 공장 재단의 어떤 부분으로도 담보가 들어오든 그 기계기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거나 담보 가치를 판단할 때 과거 앞선 우리가 차주의 결산서를 참고해서 만약에 특정한 리스가 지급되는 사실이 있다든지 혹은 감가상각 기계는 있는데 감가상각이 안 되고 있다든지 고정자산이 안 잡혀 있다든지 등등의 어떤 그런 이 결산 재무제표를 가지고도 우리가 해당 물건이 리스 물건인지 아닌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 저당권이나 양도담보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 기계를 은행이 알지 못하고 담보 취득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대응할 수 없다. 이 말은 담보 취득에 대해서는 선의취득 인정이 안 되고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또 선의취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산 거는 인정이 되는데 모르고 담보 잡은 건 인정 안 해준다는 그런 내용인지라 아무리 어떤 그 담보 취득의 적정성에 우리가 어떤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 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 물건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할부 매매 계획에 근거한 소유권 유보부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하시고 실무자들은 담보 취득을 하거나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고 난 다음에 부담 반출된 사례입니다. 정말 실무적으로 빈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고 이제 이 내용이 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중복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담보권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리스인지 모르고 담보 취득을 했는데 우리도 피해자다. 선의취득을 인정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소유자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이게 무단 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로 제공되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그 기계기구를 제3자에게 팔아버린 케이스입니다. 무단 반출, 은행의 동의 없이. 이때는 이 기계기구를 취득한 선의 취득자는 그 선의 취득 여부를 인정을 받습니다. 제3자의 선의 취득 여부를 법률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 선의 취득자로부터 기계기구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은행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계기구 반출이 무단 반출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업체가 도산 징후가 보인다. 잦은 연체가 있고 잦은 대출 요청을 하면서 사실상의 어떤 계속 경영의 어떤 그 가능성을 상당히 좀 잃어가고 있는 입장이다 하면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불법 반출, 무단 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부실지용화 예상되는 업체, 그 채권 보전의 어떤 대상 중에 공장 재단 중에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반드시 그 즉시 사전에라도 경비회사 투입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경비회사가 투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해당 공장에 뭐 CCTV를 달거나 혹은 실제 경비회사 직원들이 상주해서 그 공장의 어떤 무단 반출 여부와 그 다음에 공장 운영 여부를 계속적으로 그 검토를 우리 대신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그 실무자분들은 그 기계기구의 자산이 많이 담보 채권으로 보존되어 있거나 혹은 기계기구 일식이라도 존재한다 하면 그 경제적 가치가 채권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 가치가 있다 하면 반드시 도산징후나 부도징후가 있을 때 그 경비회사 투입을 신속히 검토하셔서 이런 무단 발출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계가 무단 반출이 되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때는 그 즉시 관할경찰서, 피고인 주소지에 있는 관할경찰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인은 차주겠죠.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 주소지에 있는 관할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하십니다. 고소. 이상으로 우리가 공장재단과 공장 및 기계기구 담보편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예금 담보편을 계속 이어서 같이 확인하게 될 건데 아무튼 그 시청해 주시고 같이 또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